부동산도 내 집 마련할 때 투자로 보시라. 그 타이밍 잡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아니 어려운 걸 해보자고 아까 말씀하신 하는 그 거죠. 평균 가격 거래량 네, 저는 좀 다른 결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자, 경기는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신 분들은 결국에는 실수요자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좀 집을 사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실수요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조언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전망을 한 이유가 집값의 하락폭이 하반기로 커질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언제가 결국에는 집값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냐, 그리고 언제가 좋은 시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단 평균 가격이 내려갈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두 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떨어진 매물의 양이 물건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매물하고 공급은 많은데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쨌든 대전제는 집값이 빠지면 내 집 마련한다. 오를 때 말고. 네. 근데 언제가 가장 좋은 시점이냐? 평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와 함께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가 좋을 때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 가격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결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제가 24년 경제전망서를 쓸 때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지배적인 그 트렌드는 바로 비대칭화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신도시 건설이에요. 주택 공급 대책이에요. 그 신도시 건설이 다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에요. 여러분 신도시 경험해봤죠? 신도시 전과 후, 위례 신도시, 동탄 신도시, 일산 신도시, 신도시 전과 후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데 지금 신도시 건설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신도시 건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과 그 지역들을 서울과 연결시키는 교통망, 직주 근접성을 강화하는 이런 그림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소멸을 비롯한 주요 비수도권의 집값은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 호재나 상승 여건이 있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그 전제는 네 가지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년에 진짜 집값이 상승했는데 지금 이 순간 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에요. 이건 좋은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지금 안 사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안 산 의사결정은 좋은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의사결정의 실수는 뭐예요? 두 가지죠. 실제로 상승했는데 안 산 경우. 이게 에러죠. 에러 1. 그리고 샀는데 하락해요. 이게 에러 2죠. 이 두 가지 의사결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의사결정 두 가지 중에 상승하는데 안 샀어요. 그때 생기는 에러와 하락하는 장인데 샀어요. 그때의 어떤 여러분이 체감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경제적 손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통이 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을 소유할 때 체감하는 그 안정감이나 감가상각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주거로서의, 내 집을 사는 주거로서의 가치,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산 경우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안 산 경우보다 그 고충이나 이런 것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판단 의사결정은 개인마다 또 다르거든요. 각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사셔라 마셔라라고 저는 조언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단을 스스로 해야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도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세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 전세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역전세는 끝났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매매가 주춤하면 전세로 수요가 유입이 됩니다. 최근에 또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해졌고요. 빌라 시장은 힘듭니다. 빌라 수요가 또 아파트로 옵니다.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은 상당히 부족해요. 2025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위기는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전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작년같이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서 전세 가격이 또 폭락하지 않을까를 기대하신다면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전략적으로 내가 전세 거주하는 거는 뭐 찬성합니다. 전세 좋은 제도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제일 나쁜 집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입니다. 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 고생했던 거 생각이 나서 안 올립니다. 아유, 신혼부부 이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안 올릴 테니까 니들 잘 살아. 한 10년 동안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제 아들이 상속을 받겠죠. 아들이 전세금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시세대로는 올리겠죠. 그래서 얼마 매각을 올려달라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깜짝 놀라죠. 현장 부동산에 가보니까 전세 매매가 모두 다 껑충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기회비용 생각해 본다면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전세를 거주한다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의 전략을 고민하고 언제 사야 될까를 끊임없이 투쟁하듯이 찾아보면서 저는 전세는 거주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종잣돈 열심히 모아야겠죠. 이제 내 집 마련인데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기준인데요. 제가 컨설팅 할 때 기준인데 필요할 때는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입니다. 부모님이 사줘서 결혼한다는데 굳이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야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내 가족이 잘 살고 있는데 내 집 하나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주택이 1주택 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시간 지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세요. 여기서 김인만 소장님 대전제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좋은 말씀 기회가 남았어요.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살까 말까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지금 사도 되고 지금 안 사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상승장이냐 조정장이냐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베팅이에요. 내가 이거는 상승으로 전환됐어. 아직은 조정장 진행 중이야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러니까 제가 뒤 얘기를 못 듣고 일단 첫 얘기만 들면 근데 첫 해당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제가 소장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사준다는 부모님이 사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K부동산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전세를 하고 내 집 마련을 내 돈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또 대전제가 뭐냐면 지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로 사시거나 무조건 투자로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까 의사결정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요. 사놓는 게 선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다 꽝인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도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 예? 그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같이 계속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막 7%, 5% 이때 아니고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이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의사결정 문제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아까처럼 그냥 무주택자는 무조건 어느 가격에다 내가 쓸 건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 보세요. 20억짜리가 16억으로 막 빠지잖아요. 10억짜리가 7억, 6억으로 빠지고요. 그러면 10억에 산 사람들은 내가 거주하니까 괜찮아. 그래 나는 빠져도 나 의사결정 잘했어. 맨날 이자 나가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도 내 집 마련할 때 투자로 보시라. 전 그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맞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적정할 때 나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어 기다립니다. 네. 그 타이밍 잡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어려운 걸 해보자고 아까 말씀하신 하는 거 거죠. 평균 가격 거래량 일반인이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평균 가격 구석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KB 부동산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우리가 지금 좋은 물량들 나옵니다. 뉴욕 같은 경우 공공분양 사전 청약 시세 대비 저렴한 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저렴한 물량들, 택지지구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이런 거는 저는 또 적극적으로 또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이 희귀 영상일 수 있어요. 제가 참 이 독자분들이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져서 이제 집값이 떨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편을 마치 토건 세력, 그래서 건설사도 좀 쓰러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하시고, 또 반대로 또 이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계속 가난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정치입니까? 지금 집의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전망을 하는 것인데,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하면 토건 세력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채널에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선언하기 전에 이 자리는 약속이 됐던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호주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주거 환경이 비만이나 흡연보다 생물학적 노화를 좀 촉진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지역, 그리고 마무리 조언 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얘기하니까 지역 중에서 많이 빠진 곳이 좋은 곳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이견이 없다고 전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동산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많이 한 지역, 그만큼 사실은 가치가 많이 인정받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리스트 한 10개 정도 이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를 내 집 마련하시라. 언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호주 예를 들었는데, 호주가 불안한 주거 환경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건 호주는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값이 안 오르면 크게 스트레스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집값은 영원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빠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의식주라는 게 꼭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런 하락 시장을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으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어디를 사야 되냐 물어보시면 많이 빠진 거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을 거론한다면 저는 많이 빠진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오를 지역,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지역이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신도시 건설, 그게 2024년에 등장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기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경기권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계속 유지된 지역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신도시 건설 개발 호재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좀 꼭 참조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뭐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 되나, 아니면 난 전세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 내 집도 전재산이고요, 전세 보증금도 전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세 보증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것, 그러면 나는 그 돈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년 전 5억과 3년이 지난 지금의 5억은 다른 5억이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집값의 하락 속도보다 전세 보증금의 가치가 더 강하게 하락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론에서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고 거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집값이 약보합으로 떨어지는 국면에서도 전세의 형태로 그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용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더 나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 집 마련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 언제 사야 되느냐, 어디에 사야 되느냐, 지역,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타이밍은 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닥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타이밍은 그냥 정부를 좀 바라보자. 정부가 뭐 하는지.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강남 지역을 풀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강남까지 이제 불똥이 튄 거잖아요. 핵심 지역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수지 이론을 보면 마지막까지 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강남이 규제 지역에 풀리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출 규제 안 풀어줍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쉽게 안 풀어주는데 혹시라도 정부가 급해서 DSR을 건드린다면 정부가 얼마나 급하면 PF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왔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나온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거 나오면 야 정부가 진짜 급하구나. 이제 거의 마지막 터널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타이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광수 대표님께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집을 사라고 했는데 뭘 필요하신 분들은 구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좀 기다려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준은 1차 하락. 작년 말, 올 초에 패닉이 한번 왔잖아요. 그때 떨어진 가격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0년, 2021년에 좀 버블이 많이 생겼잖아요. 좀 비정상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말 정도 하반기 거래된 가격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최고가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진 가격대로 내려왔다면,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고요. 특수지역이고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가 들어온다면 용기를 좀 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은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도시 지역 당연히 좋고요. 3기 신도시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정이 된다면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곳들이 좋잖아요. 뭐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을 좀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 GTX 호재라든지 뭐 지하철 연장 호재가 있는 지역들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분위기가 뭐 공포가 지배가 돼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